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제72회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는 6월 3일이네요. 17년. 회계연도는 이제 2017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무시험 전자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주식회사 가을입니다. 올해 5기고 2017년이에요. 올해는 2017년이다 라고 보고 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 요구사항에 답하십시오. 첫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811번 복리후생비 계정의 대체적요 3번에다가 사내 동호회비 지원을 등록하시래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811번이라고 치고 이것의 대체적요 3번에 사내 동호회비 지급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입력합니다. 문제 두 번째, 거래처별 초기이월 자료 검토해서 수정 추가 입력하시래요. 선급금과 선수금만 보시면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이월 선급금을 찾을게요. 첫 번째가 우리테크노 440, 일렉코리아 220입니다. 바꾸고 하늘정밀 330, 대차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선수금 하이테크 600, 프로테크 450, 그리고 F2키 눌러서 부흥 정밀 150, 차이가 없고. 세 번째, 전자제품 매출을 위해서 현대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합니다. 다음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래요. 번호, 카드, 그다음 매출 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거래처 등록 번호가 99900이니까 이쪽으로 와 입력이 되겠죠. 99990 99990 현대카드 매출카드라고 했고 커서 올리고 가맹점 번호 564002314 엔터.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십시오.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다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9월 15일 제품 운반용 트럭 취득가액 2,500 삼각 누계 붙어 있고요. 노후돼서 폐차합니다. 폐차 관련 비용도 이 35만 원이 통장에서 나갑니다.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취득 시점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의 감가상각 고려하지 말고 그냥 차를 갖다 버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취득가액 제거하시고 반대쪽에 상각 누계액 제거하시고 그럼 장부가액이 제거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일이 없으면 벌어진 차이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될 텐데 폐차하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이 추가로 더 나갑니다. 어통예금에서 그만큼 비용이 더 늘어나면 되겠네요.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9월 18일 미국의 샘 IT 그룹에서 수출했던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당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은 5만 달러, 계약일은 8월 10일, 선적일은 8월 20일, 각각의 날짜에 환율이 잡혀 있죠. 그럼 이제 계약 시 계약금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뭘 했을지 모르니까 일단 선적일에 전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적일에 어디에 전표가 입력이 되어 있겠어요? 메인 매출에 있겠지. 메인 매출에 8월 10일자에 전표가 없네요. 있어야 되는데 8월 20일이구나. 8월 20일자 여기 보시면 밑에 분계를 좀 봅시다. 분계가 뭐로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제품 매출 5,500만원 외상 매출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이 금액을 선적일인 8월 20일의 환율인 요 금액을 곱해가지고 모두 다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 외상 매출금을 없앨 금액은 이제 5,05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일 날 외상 매출금 그룹 한글로 치면 여기 5,500 없애고 그리고 왼쪽에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대요. 그리고 오늘 9월 18일 환율은 1,150원이니까
5만 달러 곱하기 1150원을 곱합니다. 그러면 57500 플러스 벌어진 차이, 환율이 올라서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외환차익이라고 합니다. (9월 20일)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합니다. 제품 없애버릴게요. 판매 과정 이외에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 적여보시고 원가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9월 30일 영업부서에 업무용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현금으로 냅니다. 날짜는 9월 30일이라고 해있고 납기 내의 금액이 5만원이네요. 9월 30일에 수납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현금 5만원 빼고 이거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또는 뭐 잡손실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세금과 공과금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무에서 세금과 공과금 해야 돼.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금액은 5만원, 차변에 업무용이죠.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10월 10일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인천세관에 통관수수료가 나갑니다. 현금 30만원. 원재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원가니까 원재료라고 하시면 되겠죠. 20일자 주식회사 희망의 외상 매출금 300만원이 대손처리 요건에 충족돼서 당일날 대손처리하기로 합니다. 충당금은 조회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부가세 고려하지 말고. 그럼 10월 말 현재, 10월 오늘 현재의 충당금을 빠르게 찾는 방법은 시산표 10월 꼭 20일 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12월 말 봐도 충당금 잔액은 똑같이 160입니다. 그 이전을 보거나 다 똑같다. 그냥 10월달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60이죠. 대손 처리된 금액보다 충당금이 작네요. 외상 매출금 없애고요. 희망 금액 300,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 바로 밑에 번호 160 다 갖다 쓰고 벌어진 차이는 대손 삼각 B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메뉴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0월 15일 매출거래처 직원인 김철수의 승진 축하에 사용할 동양란 향기 나는 꽃집에서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입니다. 접대한다고 해서 뭐 불공이 아니에요. 계산서야. 그래서 면세를 쓰시면 되겠죠. 53번 동양란 금액 99,000원 향기 나는 꽃집 전자 찍고 호나 눌러서 이제 비용은 매출거래처니까 800번대의 접대비 쓰시고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갔네요. 접대한다고 무조건 불공이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 일 때가 불공이니까 얘는 계산서입니다. 문제 2번 10월 30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전남기업으로부터 매입합니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요형은 52번 영세율 쓰셔야 되겠죠. 52번 원재료 사왔네요. 금액은 공급가액 2200만원짜리 거래처는 전남기업으로부터 사갔습니다. 전자 찍고 혼합 원재료 사온 거 맞죠? 이제 돈 주는데 매입대금의 중 1000만원은 경남기업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을 배세양도 한데 받으러면 빼겠다는 얘기죠. 1000만원. 그리고 여기에 거래처는 이제 경남기업이라고 걸어서 빼고 그리고 나머지는 2개월 만기에 당사 발행 약소금 상거래니까 지급보험이란 얘기입니다. 11월 1일 볼게요.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런 메시지가 뜨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중복되는 전표가 있나 보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뭐 2번 입력한 걸 삭제하라고 출제가 됐을 수도 있고 11월 달로 갈게요. 자판기 커피에서 영업부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물품을 현금으로 사오고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내용물을 보니까 날짜 있고 수량 단가 있고 66만원짜리 부가세가 60에 6만원이네요. 현금 영수증 매입이란 얘기겠죠. 날짜 11월 1일자
현금 영수증 매입인 현금 영수증 과세 61번. 여기처럼 수량 단가 나왔으니까 쳐주고요. 22만원 쳤더니 잘못 쳤다. 여기가 뭐냐 이게 고급 원두 커피라고 돼 있고 수량이 3개 22만원 치니까 60만원에 6만원 이렇게 쪼개져 냈네요. 거래처 입력하시고 자판기. 중요한 건 여기 금액만 60에 6만원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 구입했다니까 1번 누르고 분계는 영업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온 거니까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4번 11월 10일날 지성상사로부터 비품인 업무용 빔 프로젝트를 550 부가세 포함 구입하고 전자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매입세 공제되겠죠. 빔 프로젝터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500에 50이라고 치시면 되겠죠. 지성상사 전자 찍고 결제수단이 복잡합니다. 혼합 차변에 사오는 거는 비품. 그 다음에 대변에 돈 줍니다. 55만원은 11월 1일 계약금으로 지급했고 뭐라고 돼 있겠어요? 일반 전표에 11월 1일자에 전표가 있어야 되겠죠? 선급금이라고 했을 거 아니야. 안 찾아봐도 200이 아니라 555. 그 다음에 2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으로 돈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주네요. 그 다음에 남은 잔액은 카드로 결제하면 미지급금. 그리고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 하나카드. 나머지는 뭐 거래처 바꾸실 필요 없겠죠. 진짜로 일반 전표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안 찾아보셔도 돼요. 없으면 많은 거지 뭐. 데이터가 정확하게 깔려 있으려면 11월 1일자에 이런 거래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있네요. 없어도 뭐 뭐라고 할 말은 없지. 그냥 여기서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혹시 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과세 아니냐. 이 카드는 이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카드가 나왔을 때가 카드 과세니까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세금계산서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11월 17일 삼미빌딩으로부터 영업부 사무실 당월분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매입세 공제되겠죠. 51번 임차료 금액 300의 부가세 별도 삼미빌딩 전자 찍고 결제 혼합 누를게요. 임차료예요. 어디? 영업부니까 800번대에 임차료 쓰시고 대변에 돈은 다음 달에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6번째 11월 25일 날 대표이사인 김사부가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3D TV를 삽니다. 그리고 회사 명의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매입세 공제되지 않겠죠? 그냥 영어 쓰기 싫으니까 TV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40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니까 440이 별도예요. 440, 44 전자마트에서 사갖고 전자 찍고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결제를 혼합 누를게요. 사오는 것이 회사 게 아니니까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하래요. 이건 세법적인 명칭인데 실무상 이렇게 하니까 가지급금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이제 누가 돼야 되겠어요? 김사부가 돼야 되겠죠. 김사부라고 걸고 대변에 돈이 회사의 당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당좌 예금의 감소. 우리가 회계상 배울 때 가지급금은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으나 뭐 계정가봉이나 금액을 처리할 수 일시적으로 모를 때 쓰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세법에서 가지급금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세법적인 얘기니까 시험에서 그냥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왜 이것을 가지급금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제 법인 조정을 배우게 되면 아시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분명히 해줘야 되죠. 이런 말을. 우린 전산회계 1급이잖아. 근데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문구 없이 나와서 답을 이렇게 한 황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쩌라는 거야. 지금 법인세법 얘기인데. 예? 이해되셨죠? 이후로는 왜 가지급금 이제 나중에 이제 법인 조정에 가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라는 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실무상 하는 거야.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 급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처럼 이름을 알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하시오. 낡은 공장 건물 외벽을 새로 페인트 칠한 후에 부가세란 말 나왔네요. 그럼 메인 매출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강산 페인트 위에서 당좌수표 지급하고 전자세금을 받았습니다. 본 공사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 하지만 자본적 지출로 잘못했다. 지금 메인 매출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월 10일자 칩니다. 여기서 회계 처리를 볼게요. 여기 가서 지금 회계 처리가 건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자본적 지출로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됐네? 수선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공장 건물이야. 500번대에 수선비를 쓰시면 되겠네요. 결제수단에 대한 얘기는 당좌수표 지급했으니까 당좌액은 맞고 나머지는 뭐 건드릴 거 없네요. 두 번째 문제 7월 13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취득세 현금으로 납부하고 세금과 공감으로 처리했다. 일반 전표 있겠죠? 7월 뭘 잘못한 거예요? 차량 취득세는 자산 원가에 가산해야지 세금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수동분계를 하시면 되겠죠. 먼저 12월 31일자 기말 현재 현금 보유액은 78,500원 장부상은 87,500원으로 가정한다. 기말 현재 현금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없다. 기말 현재 알 수 없으니까 정리하라는 얘기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금고에 있는 돈이고 이건 장부인데 장부가 많고 금고가 작잖아요. 그럼 장부를 빼야지. 그러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을 뺍니다. 저 두 개의 차이만큼 9,000원. 그리고 기말 현재니까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문제 2번 이기 확정 부가세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회계 처리하십시오. 요거 잘 보셔야 되겠죠? 단 원단위는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시고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기한 후에 잔액에 대해서는 내야 될 세금은 미지급 세금으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래요.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고 자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급금 서로 상기해야 되니까 예수금이 부채죠. 차변으로 뺄게요. 부가세 예수금 458721 반대쪽에 자산인 부가세 대급금 뺍니다. 245155 예수금 받아놓은 돈이 많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보통은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아무 일이 없으면 다음 연도에 낼 거니까. 그런데 원 단위는 납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회개하기도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21만 3,566원인데 여기서 원 단위는 이 원 10원 밑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213560원을 만들라는 얘기지. 여기가 213560원. 그럼 그 원 단위 미만 돈 내지 않는 거는 잡이익 처리해라. 또는 뭐 추가로 못 돌려받는 건 잡손실이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회계학이 아니라 세법 항목 중에서 원 단위 미만은 납부하지 않는 그런 규칙이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만 놓으시면 되겠고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모두 다 몰아가지고 그냥 21356원으로 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지금 현재 잡이익으로 처리돼야 되느냐 낼 때 다음 연도 보통은 1월 25일 날 낼 때 부가세 아니지 미지급 세금이 21356원인데 진짜 내는 것은 21356원을 내니까 그때 나머지 2원을 잡이익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현실적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쓸데없는 문제를 머리 써서 내려다가 뭐 하나만한 짓을 하고 말았네요. 원 단위가 10원 단위인지 1원 단위인지 100원 단위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하신 사람은 아는데 공부하는 회계 1급 공부하는 사람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인 것도 답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걸 그렇게 처리하라고 요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것을 만드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잡이익이나 잡이익 계정은 납부하는 1월 25일 날 차액만큼 돈 적게 나가는 거를 잡이익으로 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어거지를 써서 만든 문제라고 약간 보이네요.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문제 3번.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의 내역인데 당사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을 이익 하나 손실 하나 하지 않고 통산해서 회계 처리하고 있대요. 취득원가와 전년도 말의 공정가치가 있고 당해년도 말 공정가치니까 얘와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얘와 얘의 차이는 작년도 말에 평가 이익 손실을 잡았을 거니까 얘와 얘의 차이를 보면 되는데 얘는 공정가치가 떨어졌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났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350만원 났고 얘는 올랐네요. 얘는 플러스 140만원 났고 얘는 마이너스 났어요. 140. 결국은 이거 빼면 마이너스 난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얘 둘 간의 차이를 다 더해버리면 되죠. 둘 차이 하면 마이너스 350만원이 떨어진 거예요. 통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31일자로 차변의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을 300만원 줄이고 350이죠. 350 줄이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그리고 나머지 결산 사항이 없으면 이거 닫고 일부러 여기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수동봉개만 3개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세요. 첫 번째, 5월의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의 차이. 5월 달에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의 차이를 알고 싶으면 현금 계정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금의 계정별 원장, 즉 현금 출납장을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는 얘기네요. 현금 출납장 보겠습니다. 5월 엔터, 5월 엔터. 자, 입금액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면 여기가 5월 달에 현금 입금액, 누계는 요 위에 앞전 달 것이 붙어 있는 금액이에요. 여기서 유출액, 여기서 이걸 뺀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3,6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반기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 상반기고 접대비인데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13번의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을 물어보고 달별로 가장 크고 작은 걸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요? 총계정 원장 월별. 총계정 원장 월별에 1월부터 6월 엔터 800번대의 접대비 치시면 가장 많은 달은 3월달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3월 중에 부흥상사로부터 거래처 이름 나왔죠? 계정 과목 나왔죠?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 3월 중 3엔터 3엔터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부흥상사 153번.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금액,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이라니까 이게 계정이죠. 이렇게가 여기가 외상 매출금인 거야. 이게 증가, 이게 감소. 그러니까 회수한 금액은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닫고 여기 가서 객관식 문제 찍으시고 여기다 3600, 가장 많은 달은 3월, 여기가 330 이렇게 하시고 닫으면 되겠네요.